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태종 이방원의 혼담을 걷어찬 신화 2편입니다. 이숙은 더럽게 기분 나쁜 말로 혼담을 걷어차서 신세를 조졌습니다. 빠따 100대를 치고 이숙을 서인으로 만든 후 태종은 화가 풀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관료들이 모두 달라들어 이숙을 물어뜯었습니다. 대역죄로 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숙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문이 폭삭망했을까요?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의 많은 신하들이 조선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자리는 많은데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야심가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조선 왕에게 신하들의 충성심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조선 왕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 이숙의 가문이었습니다. 이숙은 연안이씨입니다. 이숙의 할아버지 이연발은 고려에서 판서를 지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연발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조선 조정에 참여시켰죠. 아들들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연발이 죽자 조선왕은 불사 이군이 충절을 지킨 충신으로 평가하고 좌의정에 추정했습니다. 이숙의 할아버지 이연발은 불사 이군의 명분과 조선 왕조의 참여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습니다. 이숙의 가문은 명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숙의 가문을 안입곱게 보지 않았을까요? 이숙이 사고치던 당시 이숙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조정의 중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기사는 관찰사 호조 판서까지 지내고 1424년 죽었습니다. 큰아버지 이기령은 좌의정까지 지내고 1439년에 죽었습니다. 혼담의 주인공이었던 이숙의 막내 아들에게 금은령이 내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은 장가만 잘 갔답니다. 이숙에겐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문제로 고생했겠죠. 그러나 후손에서 과거합작자도 나오고 중종 때는 공신도 나오며 출세하고 번성했습니다. 이숙의 가문은 멀쩡했습니다. 대역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료들이 난리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종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쇼였을까요? 아니면 이숙의 가문은 충신의 가문이 아니다. 충신은 우리다. 라는 주장이었을까요?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은 왕실과 혼인을 맺고 싶어 안달인데 이숙은 왜 걷어찼을까요? 신세 조질 것도 모르는 멍청이였을까요? 또라이였을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숙은 춘천 군수 시절 말 못할 사건 때문에 파직당하고 귀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사건이 혼담 거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태종의 형 이방간이 호래비가 되었습니다. 이방간은 박인간의 조카딸을 아내로 삼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간은 요시찰 인물이라 태종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방간의 사위 조신원이 환관 환봉을 시켜 태종의 허락을 받으려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조신원은 왕명을 받았다고 사칭하고 이방간의 혼인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방간의 조카딸이 어머니 상중이었습니다. 유교국가에서 부모 상중에 혼인을 했으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조신원이 왕명까지 사칭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숙이 군수로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숙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헌부에서 이숙에게 이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이숙은 제대로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숙은 파직을 당하고 귀양까지 갔습니다. 호래비가 된 이방간이 장가좀 가겠다는데 차마 밀고 할 수 없었겠죠. 미주알 고주알 진술하기도 힘들었겠죠. 이숙은 사헌부 관리들이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인간적으로 입정이 난처한 자신까지 처벌한 태종에게 유감이 있었겠죠. 반면에 태종은 자기 형 이방간을 보호하려던 이숙에게 마음속으로 미안하고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태종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의 첫째 딸 혼담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숙은 태종에게 유감이 있었습니다. 이숙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 고려시대에는 내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도찐 개찐이었어.
내가 아무리 왕이라지만 형제들을 죽였어. 아무리 밉다고 호레비가 된 내 형이 장가 좀 가겠다는데 허락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을 처벌했어.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런데 나를 우습게 봐? 혼인은 인척관계를 맺는 거야. 너하고는 인척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숙이 딱 부러지게 거절했나 봅니다. 실록은 이숙의 품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숙이란 의인은 거만하고 탐하고 포악하여 모든 언사와 고등이 남의 미움을 받았다. 이 기록은 이숙이 사원부에 구속된 기사와 같이 있어서 진실성에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사실도 있겠죠. 아무튼 이숙은 그 성질 때문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험한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종은 왜 이숙을 보호했을까요? 태종은 왕권에 도전하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무자비했습니다. 국가 경영을 위해 인재들을 아끼고 중용했습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이숙 같은 사람은 권력욕이 없는 거죠. 이숙이 혼담을 걷어쳐서 화가 났지만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이숙은 충절을 지킨 가문 출신입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눈치 없이 말하지만 그 성질 때문에 충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숙의 가문을 박살내면 빈자리가 생겨 관료들은 좋겠죠.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태종 입장에선 인재가 줄어들어 손해였습니다. 태종은 이숙이 이뻐서가 아니고 태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재를 공급하는 가문을 보호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에게 퇴짜 맞은 정신홍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숙의 처벌이 마무리되자 태종은 점장이 지화를 윤양에게 보냈습니다. 병조와 호조 판사를 지냈던 윤양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 파평에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윤양은 아들 윤계동의 팔자를 총알같이 보냈습니다. 태종은 윤양을 즉시 불러 복직시키고 아들 윤계동은 태종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태종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왕이 윤양의 처남 이조참이 홍해방을 불러 말했다. 내가 지화를 윤양에게 보내 아들의 나이를 아뢰게 하였소. 윤양이 내 말을 듣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소. 지화의 말을 들으니 윤양이 참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고 하오. 경은 급히 가서 윤양을 불러오시오. 이제 마지막 디저트 영상입니다. 조선 초기 왕실은 일반인처럼 중매인을 보내 혼담을 넣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태종은 혼인 문제로 망신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심사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숙이 태종의 혼담을 걷어차는 바람에 조선 왕실이 간택제도가 생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야 힘이 납니다. 구독해 주세요.